청취자 여러분, 혹시 그 소식 들으셨어요? K-팝 그룹 사자보이즈가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오르고 또 더 현대소울에서 열린 가상 아이돌 팝업 스토어가 한 달 만에 매출 70억을 넘겼다는 거요? 네, 저도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전부 실제 사람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가상의 존재들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음악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AI 생성 아티스트와 가상 아이돌의 세계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흥미로운데요? 네. 특히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AI 밴드 벨벳 선다운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사례랑 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사자보이즈나 이터니티 같은 사례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요. 뭐가 성공 요인이었고 또 어디서 실패했는지 그 원인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랑 같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성공과 실패를 갈랐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음악 산업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시죠.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그 논란의 중심에 섰던 벨벳 선다운부터 이야기해보죠. 아, 벨벳 선다운. 네. 이 밴드는 그 텍스트만 입력하면 음악을 만들어주는 생성 AI 수노를 써서 만들었다고 알려졌죠. 70년대 포크록 스타일 음악이었는데 스포티파이에서 월간 총치자가 100만 명 넘어가면서 순식간에 확 떴어요. 와, 100만이면 엄청난 건데요? 그렇게 빠르게 인기를 얻었는데 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저도 기사는 봤는데 실제 활동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멤버 인터뷰라든지 뭐 공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프랑스 스트리밍 서비스 디저 아시죠? AI 콘텐츠 감지 기술로 좀 알려진 곳인데 거기서 이 밴드 곡들이 100% AI 생성물이다 이렇게 판별을 해버린 거예요. 아, 딱 걸렸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의혹이 사실로 굳어진 거죠. 밴드 측에서는 뒤늦게 뭐 예술 사기극이었다, 마케팅 장난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해명을 했는데도 비판이 계속됐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AI로 만들었다는 사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게 다가 아니죠. 음악 매체 더 내셔널 리뷰 같은 걸 보면 기술적으로는 뭐 70년대 사운드를 꽤 잘 따라했다 이런 평가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뭐랄까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성이나 좀 예측 불가능한 그런 매력 그런 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아, 뒤술은 되는데 감성이 부족하다.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처음부터 AI라는 걸 숨기고 마치 실제 밴드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다는 그 의혹, 그리고 또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라든지 인간 아티스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윤리적인 논란까지 같이 터져나왔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뭐랄까 의도적으로 속이려 했다는 점, 또 음악 자체의 한계, 그리고 여러 윤리적 문제들이 다 겹쳐서 터진 거군요. 네, 복합적인 문제였던 거죠. 반면에 처음부터 우리는 가짜다, 가상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성공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사자 보이즈 같은 경우인가요? 네, 대표적이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그룹인데 사자 보이즈. 이들은 처음부터 우리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다. 이걸 분명히 했어요. 투명하게 공개를 한 거군요. 그거 말고 또 성공 요인이 있었을까요? 그냥 가상 캐릭터라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닐 텐데 혹시 실제 K-팝 전문가들이 참여했다는 거 그게 좀 컸을까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했어요. 테디 프로듀서나 뭐 안무가 리정 씨 같은 실제 K-팝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음악적 완성도를 뭐랄까 극한까지 끌어올렸거든요. 네네. 거기다 그냥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라 탄탄한 세계관이랑 스토리도 있었고 또 팬들이랑 엄청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시라지를 낸 거죠. 그래서 뭐 빌보드, 스포티파이 차트도 휩쓸고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랑 협업도 하고 심지어 국립중앙박물관 굿즈는 품절 대란까지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수익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렇게 실제적인 성과와 수익으로 이어진 거죠. 한국의 AI 아이돌 이터니티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아, 이터니티. 그 그룹은 어떻게 팬들 마음을 얻었죠? 초기에는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처음에는 인간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있었죠. 그런데 개발사인 펄스9이라는 회사, 여기가 AI 그래픽 기술 전문 기업인데 기술 개발 과정이나 목적 같은 걸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했어요. 소통을 중시했군요. 네, 팬들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은 거죠.
꾸준히 활동하고 또 진정성 있게 다가가니까 팬덤이 생겼고 최근에는 뭐 패션 브랜드 모델로 발탁되기도 하고 이렇게 실제 수익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있는 사례입니다. 들어보니까 벨벳 선다운이랑 사자보이즈, 이터니티 사례가 정말 극명하게 갈리네요. 결국 AI 기술 자체보다는 이걸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팬들이랑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을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투명성, 그리고 실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든 높은 퀄리티의 컨텐츠, 마지막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맞습니다. 결국 AI를 그냥 속임수로 쓴 게 아니라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이나 가치를 주는 스토리텔링 도구로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벨벳 선다운은 기술을 감추려다 오히려 역효과가 났지만 사자보이즈나 이터니티는 가상이라는 점을 오히려 매력 포인트로 만든 거죠. 뭐 물론 기술이 발전하고 스트리밍 플랫폼이 보편화되고 또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떠오른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도 당연히 성장을 도왔고요. 하지만 여전히 좀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아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페어리 트레인드 같은 단체에서는 인간 창작자들 권리 보호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잖아요. 딥페이크 같은 기술 악용 가능성도 있고요. 네, 맞아요.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들이 계속 따라붙죠. EU 같은 곳에서는 그래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제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음악 산업이 어떻게 보면 AI 도입의 최전선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첨예하게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비단 음악 산업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다른 창작 분야에도 분명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I가 결국 인간 아티스트를 대체하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KIST 운택 교수님이나 임진모 평론가님 같은 전문가들 말씀처럼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창의성을 좀 보강해주고 확장시켜주면 그런 상호 보완적인 도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커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AI는 정말 강력한 도구인 건 맞는데 결국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거기에 담긴 진정성, 또 사람들과의 연결, 이런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점점 더 흐릿해지는 시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정말 정교하게 모방하고 어떤 면에서는 능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요즘인데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술 그리고 아티스트에게서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기대하고 또 찾아야 할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과연 진짜 예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Stay together until the world collapses. There is no other, only you and me. Nothing else matters but us. Let's take the time, let's keep our